네, 안녕하십니까. 땅 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저희가 좀 모신 거는 원장님이 오늘 좀 약간 센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모셔봤는데 뭐 셀럽처럼 센 얘기. 그 사실 뭐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이제 굉장히 좀 냉각되고 있고 침체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실제 그렇죠. 지금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집값이 좀 빠지고 있고 뭐 서울의 마용성 소위 이런 지역들 강세를 보였었는데 무너지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지표상으로도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자 원장님이 그 동안에 이제 사실 올해 들어오시면서 올해 집값이 결국 약세로 갈 것이다, 침체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사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맞아 돌아가고 있고, 자 그런데 오늘 하실 말씀은 조금 더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장기 불안까지도 미리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좀 뭐 우선 현황 진단을 좀 잠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좀 예측했던 대로 큰 방향성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미묘한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나죠. 이걸 우리는 디커플링이라고 그러고 차별화라고 그러는데 강남 아파트가 역시 재건축이 그동안 시장을 선도했던 재건축이 가장 많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렸을까요? 선거 전에 직전의 얘기입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엄마 아파트 이제 잠실주공 5단지 뭐 반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 내지 20%까지 이 석 달간 사이에 폭락을 합니다. 거의 폭락 수준 아닌가요? 폭락이죠. 이 지난 금융위기 때 상당히 닮은 꼴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얼마 이 하락폭을 보니까 이때도 재건축이 먼저 떨어졌는데 이때 한 3, 4년간에 걸쳐서 거의 한 40% 가량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17%, 20% 단기간에 급락했다는 것은 그때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급락 내지는 재건축, 강남 아파트는 거품이 있는 이곳은 급냉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물론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대세다라고 아직은 확신하기는 좀 이릅니다. 두 번째는 이 강북 지역에 우리가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마용성 지역을 보니까 이 지역도 이제 확실히 확연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노도강이라고 하는 주변 지역까지 떨어지고 풍선효과 우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 풍선효과를 누렸던 수용성 있죠. 경기 남부 지역도 이제는 기존의 매매라든지 상승폭이 현저히 좀 둔화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결론이 뭔가 우선 2008년 때도 집값이 오를 때도 강남이 가장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강북 지역의 마용성 또는 뭐 양천, 목동 이런 지역이 먼저 올랐듯이 빠질 때도 같은 흐름이 이번에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좀 주목할 만한 예사롭지 않는 그런 시장의 변화다라는 걸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상승 랠리가 이제 멈추고 끝나고 이제 하향 안정 사이클로 그러니까 시장의 근본 흐름이 좀 물줄기가 바뀌는 변곡점이 왔다. 대전환기다. 이런 말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대전환기. 저는 대전환기라고 보죠. 10년 주기로 본다면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게 지금 분명합니다. 한 1, 2년 정도는 물론이고 10년 주기설이나 벌집 순환 모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의 변화는 일시적인 이런 하락이나 급락이 아니라 이제 적어도 최소한 1, 2년 그리고 길게는 3, 4년 정도 시장이 우리가 보통 시장을 진단할 때 첫 단계가 위축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침체입니다. 리세션이라 하고 이게 깊어지게 되면 크라이시스라고 그래서 위기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은 위축 단계로 보여집니다. 위축 단계. 네. 그러나 이게 올 하반기쯤 가면 저는 본격적인 침체의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강남의 재건축과 서울의 집값만 내리지만 이제 수도권 집값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전체 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융과 부동산의
동시에 침체에 빠지게 일명 되면 뭐 일종의 복합 불안 같은. 집값 불황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거에도 보니까 집값이 2008년부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이렇게 선도 시장, 이 풍향제 역할을 하는 바로미터 시장인 강남만 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결국은 이러한 확산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중요한 투자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한 가지 좀 최근에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이제 어찌됐건 이제 총선이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여당이 또 승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정부 여당은 결국 기존의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침체 국면이 오히려 또 더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여당이 이제 승리한 상황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일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이런 것들의 얘기는 좀 나왔지만 또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초강력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지역적으로는 강남이고 가격 면에서는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에요. 그리고 또 시장으로 보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었어요. 여기에 우리 규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세금이든 대출 규제든 전매 제한이든. 그러니까 이 골격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이 서울의 시장이 다시 재반등하거나 뭐 활성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적어졌다. 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 투기 억제라든지 이런 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또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건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죠. 약간의 그 세금 조정 부분에 보완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고정호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도 또 좋은 말씀. 자, 부동산 시장이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좀 찾아뵙겠습니다.